예, 안녕하세요. 싱킹 파티클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앞서 제작했던 네 번의 강의는 싱킹 파티클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냥 예제 형식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맛보기 형식이죠. 이번 강의부터가 실제 본 강의예요. 이번 강의부터는 엑스프레소 에디터에 있는 이 싱킹 파티클 그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그 노드들이 하나를 설명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하나를 또 설명해야 되고, 또 그걸 설명하게 되면은 또 다른 거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게 노드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튜토리얼 형식으로 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딱 보여드린 다음에 거기에 제일 근접해서 관련된 노드들만 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강의 해드릴 거는 TP 이니티에이터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제 P패스와 P패스 AB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노드에 뭘 적용시키면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라비티다 그러면 그라비티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중복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라비티에 대해서 설명 안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한 번에 설명이 두 개, 세 개씩 될 때도 있어요. 이니티에이터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설명이 중복돼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생각 외로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일단 그 이번 강의를 바로 시작할 건데요. 이번 강의는 TP 이니시에이터라는 그룹에 대한 거예요. 이니시에이터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이니티에이터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뭐 번데기 발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영문 해석으로는 창시자, 발기인 혹은 전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수자라는 의미를 가장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건네주는 뭐 이렇게 사람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티클을 이끌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일단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각 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배울 거는 P패스 노드에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강의할 때 P패스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중복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이 노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P패스는 일단 파티클 그룹, 하나의 파티클 그룹을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노드에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효과라는 거는 이제 중력값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파티클의 다이나믹 효과 중에서 그라비티를 주고 싶을 때 P패스를 이용해서 건네준다. 그 파티클의 이 그라비티를 건네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바로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피스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 프레임이 제가 9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50 프레임으로 고쳐주고 스피드도 2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를 150 정도 주고요. 카운트는 100개 정도 그대로 할게요. 예. 그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파티클이 날아가는 걸 보이시죠? 예. 앞서 진행했던 거하고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스탠다드에서 쉐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벌스를 해서 그 싱킹 파티클 로드에 대한 간단한 팁은 그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최소화 시켜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그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의 크기대로 창을 늘려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최소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최대화.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간소화 시켜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한 번 하면은 최소화, 한 번 하면은 최대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일정치 않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 포트가 딱 보이게끔 간소화 시켜준다라는 거. P쉐입에다가 제가 일단 레디우스를 22 정도로 해서요. 이렇게 파티클 쉐입을 넣고요. 다음에 파티클 지오메트리를 해서 파티클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P쉐입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이 정도 크기로 해서 100% 크기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뭐 일단 큼직큼직한 게 좋으니까 렌더링 걸어보면 나오죠. 이래서 이제 제가 역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그라비티 값을 주고 싶어요. 중력값. 중력값은 이제 TP 다이나믹에 있죠. 여기에 그라비티라고 있습니다.
그라비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먼저 그라비티는 TP 다이나믹 그룹에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그룹에 이제 그라비티라는 게 있는데, 그라비티는 이제 그 중력값이나 자력, 끌어당기는 힘을 주는 파티클 로드예요. 이제 파티클의 실제 크기나 질량과도 이렇게 수와 개체 수와 질량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 노드에서 보시면요, 아이콘 사이즈라고 있는데, 아이콘 사이즈는 이 PT 그라비티는 실제로 뷰에서 중력값이 표시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오브젝트는 널이라도 상관없고 뭐 어떤 오브젝트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편의상 저희가 그 널을 많이 사용하죠. 이제 빅레이어를 사용하는데, 그라비티라는 이제 노드, 이 표시를 해줄 노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파라미터에서 오브젝트 탭이 있어요. 오브젝트 탭은 뭐냐면은 중력의 위치나 혹은 방향 같은 거를 이 타 오브젝트, 그러니까 널 오브젝트의 축을 이용해서 중력의 위치나 방향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링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라비티를 링크를 걸어주면 이렇게 그 위치 값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아이콘 사이즈예요. 아이콘 사이즈를 200으로 하면은 더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쭉 살펴보시면요, 파라미터는 이제 이 옵션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값들을 조절해 주는 곳인데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랜이랑 이제 그 스피어 구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플래너 구조고요. 스피어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구조가 설명이 돼요.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래너 구조는 중력값에 대한 어떤 그 중력값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중력, 그러니까 실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실제 중력이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중력값을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어 구조 같은 경우는 자력을 준다고, 자력값을 줄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피어 방향에 파티클을 이끌어 준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일단 요만큼 설명해드리고 제가 그 피패스를 줄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중력값을 이렇게 하단으로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아래로 향하게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제가 중력값을 줄 건데 동그라미 얘들을, 파티클들을 아래로 다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중력값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나로만은 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드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노드인데도 해보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드에 대해서 구조가 뭐 연결이 된다고 해서 다 이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패스라는 것을 줄 거예요. 피패스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전수자 역할을, 이렇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패스는 이제 그 다른 효과를 이제 이 그러니까 이 피그라피티를 피스톰에다가 연결시켜 줄 때 사용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니티에이터에서 피패스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패스에는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 all이라는 거는 그룹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룹이 all 그룹으로 되어 있죠. 이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show name으로 바꾸면요, 파티클, 지금 아웃풋 노드에 있는 이 포트는 파티클 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ll 그룹에 있는 파티클 그룹, 즉 피스톰이죠. 피스톰이 지금 all 그룹에 속해 있죠. 피스톰의 파티클을 그라비티 중력값과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연결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플레이 해볼게요. 중력값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끝이에요. 피패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피그라비티에 대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피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라미터 구조가 별로 없죠. 그룹밖에 없는데요. 피패스 먼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뭐 피패스도 별게 없어요. 인풋에서는 그룹 노드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룹 옵션은 뭐냐면은 올 그룹, 만약에 올 그룹에 하이 그룹에 속한 그룹이 여러 개의 경우, 그룹 1, 그룹 2, 그룹 3 뭐 이런 경우였을 때 그 그룹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등록시키지 않아도 올 그룹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만약에 이런 피스톰이
10개다 하면 10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그룹만 연결을 시켜줄 때 사용하는 그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그리고 아웃풋의 인덱스와 파티클 카운트, 파티클은 현재 사용되고 있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웃풋 포트의 파티클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 그룹에 속하는 그 파티클이 존재할 경우에 그 파티클을 조절하는 이제 그 노드에 사용할 때 파티클을 어떤 그 값에 사용할 때 이 파티클 포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피스톰이라는 파티클을 인식을 하는 게 이 파티클 아웃풋 포트고요. 이거와 그래비티 연결시켜 준 거죠. 파티클 그룹 옵션은 뭐냐면은 한 그룹 내에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합계의 수를 다른 그 노드로 만들어지는 파티클 합계의 수를 다시 재출력해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파티클 카운트 옵션에 대해서. 인덱스 값도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수에 대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인덱스 값. 즉 번호를 할당하는 포트를 만약에 예를 들면요. 어떤 효과와 연결된 노드에만 이 번호 1, 뭐 2, 3 이렇게 포트에만 번호를 정해서 그 인덱스 값이 설정되어진 그 포트에만 이 PFS를 적용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역시 인덱스와 파티클 카운트 역시 다른 노드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지금 사용하기는 힘들고요. 인덱스 값과 파티클 카운트, 파티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파티클 카운트와 인덱스는 나중에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PFS에 대한 그 인풋과 아웃풋의 포트에 대한 것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P그래비티는 지금 앞서서 이제 노드와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트렝스 값은 말 그대로 이제 힘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힘. 중력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고 높을수록 파티클에 주는 힘이 강해지겠죠. 디케이 같은 경우는요. 감쇄를 뜻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티클이 시작되는 전부터 끝나는 전까지 파티클의 감쇄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디케이 값이 100, 뭐 200 정도로 제가 주면요. 예.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예. 감쇄하는 값이 크기 때문에 파티클의 중력 값을 감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중력 값이 감쇄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0으로 주게 되면은 예, 역시나 중력 값을 감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중력 값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스 디펜던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질량에 대한 의존도를 해석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세기를 조절하는 옵션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질량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사이즈 디펜던스 같은 경우는 예, 뭐 그 매스하고 다르게 이제 크기에 대해서 상관하는 중력에 대한 의존도에 파티클이 커지는 만큼 파티클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노드 포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P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아웃풋 포트가 없습니다. 활성화되지 않고요. 인풋 포트만 있는데 디케이나 매스, 사이즈, 스트렝스, 타입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다 할당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애니메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예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애니메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파티클에 적용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그 시네마 4D에서 적용되어 있는 이 프레임에 관련되어 갖고 시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끔 변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애니메이션 타임 포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온 포트 같은 경우는요. 이 값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현재 노드와의 연결이 이제 그 노드와에 적용되는 포트 값이 예,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뭐 또 오프가 되어 있으면은 또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온을 갖다가 그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온 같은 경우도 계획상으로 나중에 다른 노드를 사용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예, 뭐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파티클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의 네임을 보면요. 예, 이 파티클입니다. 파티클, 그래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예, 파티클과 파티클을 서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비티의 어떤 값을 파티클 값을 PFS의 어떤 값을 파티클 값을
서로 연결시켜 주겠다. 어떤 파티클? 피스톰이라는 파티클에.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각각의 노드나 포트에 대해서, 포트와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들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 노드 구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더 많은 노드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시다가 그 싱킹 파티클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마야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싱킹 파티클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파티클에 대해서 마야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를 싱킹 파티클도 간단하게 만든다. 사실상 접근하기에는 마야의 파티클이 더 쉬워요. 싱킹 파티클이 어려워요, 사실은 접근하기에는. 하지만 얘네들이 쌓이고 축적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예,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마야 같은 경우는 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언어, C 언어 기반의. 하지만 싱킹 파티클은 뭐예요? 언어가 없어요. 다 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노드 구조만 이해를 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야를 제치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요. 예. 왜? 노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파티클은 매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싱킹 파티클을 공부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중에 뭐 파티클만 가지고 작업을 할 게 아니라서, 예, 싱킹 파티클에 대해서 굳이 모르셔도, 예, 뭐 3D 작업하시는 데 대해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파티클 작업하시는 분들 많죠. 후디니, 마야나 이런 거 사용해서. 예,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것을 시네마 4D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피패스 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공부했죠. 저희가 그라비티랑 피패스 두 개의 노드를 한 번에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한 예제는 나중에 튜토리얼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